오늘로서 대선 후보 선출을 예고한 원내 정당은 모두 최종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당심을 앞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정치부 백기령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도로도 저희가 경선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늘 표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대표심에서 웃고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예. 이번 후보 선출은 당원들의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했는데요.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총 36만 표 중 21만 표를 휩쓸었습니다. 이에 비해 홍준표 후보는 12만 표를 얻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달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48.21%, 윤석열 후보가 37.94%의 지지를 얻었죠. 예.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가 크게 앞섰지만 워낙 당원 투표 결과 격차가 크다 보니까 네. 윤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당심을 얻었지만 민심에서는 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고민거리를 아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막판까지도 정말 박빙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내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특히 예. 어제 저녁에 홍준표 후보가 홍대 거리에 나갔는데 사실 홍대 젊은이들이 이 대선 후보를 보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경우가 없는데 20대 청년들이 정말 때로 몰려들어서 무야홍을 외치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고무된 모습을 그랬겠네요.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가 혹시 역전극을 펼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후배들도 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보고 네. 했는데 예. 이상하게 기류가 바뀐 것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떻게 대답을 내놨냐면 네. 윤석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워낙 크게 이겨서 넉넉하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양 캠프의 분위기도 달랐는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10%포인트 정도로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캠프는 5%포인트 정도로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측이 캠프가 내놓는 그 퍼센트 차이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 쪽이 좀 더 자신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관측을 좀 했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오늘 아침 9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이 글이 마치 이렇게 패배를 예감하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을 줬고 예. 실제로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죠. 예.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야말로 이번 이 경선은 마지막까지 예측을 정말 하기 힘든 그런 경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후보가 오늘 수락연설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내놨습니까? 오늘 수락연설의 주요 내용 당연히 정권 교체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보다 엄청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에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말도 내놓았는데요.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이번 수락연설에서는 그 민주당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은 즉시 이제 이 자리에서 승복을 하는 연설도 했습니다. 특히나 박빙이었던 그 홍준표 후보 바로 승복을 하면서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했던 표현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주도록 당부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어서 과연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남겼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조그맣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또 남겼는데 네. 지금 페이스북에 홍준표 후보가 글을 되게 자주 남기고 있는데 가장 예. 최근 버전에는 백의종군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백의종군하겠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 의미로요.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일단 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양새 자체는 민주당과 비교해서 좀 매끄러웠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민주당은 당시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승복선언을 하지 않고 3일 후에야 승복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홍준표 후보가 곧바로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후보들이 한마디를 모두 했는데 나란히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저 원희룡 역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세 후보 모두 승복 선언을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뭐 당부를 한다. 이렇게 말을 남긴 만큼 일단 표면적인 잡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워낙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미 지지 선언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팀을 만드는데 민주당보다 조금 더 용이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상대가 결정되는 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로 갔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대구라는 지역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필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갔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이제 증권 쪽으로 찾았는데요. 네. 오늘도 청년 행보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대구 지역 청년과의 오찬 그리고 경북대학교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였는데 이른바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간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 그러니까요. 캠프 측 관계자는 물론 청년 행사지만 뭐 언론에서 만약에 뭐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저희가 뭐 그렇게 뭐 마다하진 않겠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예. 오늘 대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 갔을 때 사실 환영하는 인파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야유하는 인파도 있었습니다. 이 광주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환영받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좀 약간 동정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림이 나온다면 이 역시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측면도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이 나름의 이 묘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보 하나하나가 다 사실 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네. 있는 거고 또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제1야당의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상대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첫날이니까 축하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지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냈는데요. 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물랑케 한 장본인에게 그러기는 어렵다면서 가시도친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측은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더 상대하기 쉽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랬죠. 이는 어느 정도 좀 진심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좀 되거든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공격할 거리가 조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지율이 점차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뭐 전두환 발언이라든지 여러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해서 상대하기에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민주당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이었다가 등을 돌리고 정권 교체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배신자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적합하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대를 통과했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가 특유의 화법이 있는데 어떻게 공세를 해도 좀 특유의 어떻게 공격을 해도 다 되받아치는 이런 특유의 예. 화법이 있죠. 화법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예. 이상하게 젊은 층들이 이 화법이 최근에 이렇게 되게 환호하면서 네. 지지세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공략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봤는데 윤 후보 역시 지금 정치색을 조금씩 입어가면서 점점 녹아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대처하기 조금 좀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가 조금 더 홍준표 후보보다는 좀 상대하기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는 단순히 그냥 전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본선 행보를 시작하게 될 텐데 당장 내일은 어떤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일단 내일 아침 7시부터 가락시장을 찾습니다. 예. 이제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는 이제 가락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활기차게 첫 행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고요. 오후 3시에는 이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을 찾습니다. 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게 2030 세대 청년층이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30대인데 워낙에 이 청년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예. 대표에게 청년층을 공략하는 법을 이 쪽집게 강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 청년층 행사를 같이 감으로써 이렇게 지지세를 좀 높이는 네. 이런 쪽집게 강의를 받을 것 같고요. 또 윤 후보는 다음 주 일정을 좀 빠르게 예고를 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른바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광주를 찾는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찾을 예정이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에는 봉하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가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의 막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정치부 백기령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